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 3.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이제 본선과 결선만 남아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네, 앞으로 3주간 펼쳐질 본선전에서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의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활기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100팀이었던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100팀이었던 네. 네, 100팀이었던 이영빈 전문가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흑팀이었던 감독님이시죠? 네, 흑팀이었던 감독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네. 이강무 대표님. 잠시 후에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종목들 다 갖고 있었던 고점에서 좀 비중 줄였던 안인기입니다. 그래요. 흑팀에서 살아 돌아온 흑팀에서 살아 돌아온 안인기입니다. 안인기 대표님.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흑팀이었고 흑팀 내에서 그래도 탑으로 올라온 강재현입니다. 아, 그래요. 강재현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본선의 합류를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를 이렇게 좀 드려보면서 자, 먼저 어떻게 가볼까요? 우리 강재현 대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 일단 축하드리면서 네. 흑팀이었지만 본선에 올라오셨습니다. 5분 안에 탑5 안에 드셔서 본선으로 올라오셨는데 각오의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본선 올라왔고 이제 3주 동안 또 진행을 하고 이제 결선까지 가야 되는데 네. 결선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결선에서가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뭐 무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선은 생각하지 않는다. 난 결승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영민 대표님이야말로 편안하게 본선 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팀을 잘 만나셔서. 네, 100팀에서 좀 권태민 대표님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면서 되게 좀 잘 매일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권태민 대표, 권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올라오셨다. 네, 본선의 각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좀 편하게 올라온 만큼 본선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종목 드리고 그리고 꼭 우승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안인기 대표님도 흑팀에서 네, 올라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흑팀에서 올라온 5명은 네.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내공이 쌓여져 있고 현 시장에서 정확하게 집중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5명 모두 다 결선 진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강재현 대표님과 제가 아마 1, 2등을 다투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다른 분 얘기하셨을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자, 이어서 우리 흑팀의 감독님.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은 예선, 본선, 결승 다 네. 1등해서 해놓고 네. 팀에서는 네, 방관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했죠. 각자의 의견을 존중했다. 네. 그래요. 뭔가 이제 협동해서 올라오는 것도 필요했는데, 그래요. 네, 일단
각자 잘 살아남아 봅시다. 자, 살아남아 봅시다. 정도로 흑딘 감독님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웃으면서 출발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마음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오늘 예상이 됐던 조정이다라는 어제 시장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강모 대표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강모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한파주의보 시장이었다. 한파주의보. 네. 어울려요. 날씨도 참 추워졌지만 네. 미국발 한파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뉴스들 중에서 긍정적인 요인의 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여전히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와 파트너십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미국 안쪽에서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네. 그냥 대외 변수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시즌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관세 전쟁 이후에 과연 글로벌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체력은 어떠한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경제 지표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확신을 못 드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웠다. 나갈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에 못했던 것들을 이번 주에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한파주의보 좀 반짝 꽃샘추위가 좀 오긴 했는데 더 단단하게 추세를 만들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동안에요. 저는 사실 시장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은 좀 잘 쌓아놓았다가 모멘텀이 또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기대가 크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면은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 시즌 때 기존에 있었던 판매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나왔지만은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무엇으로 채웠냐면은 신제품에 대한 출시 계획표 그리고 이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지금 뭐 본격적인 판매도 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루빈 시리즈에 대한 예고, 루빈 CPS에 대한 다음 개발에 대한 계획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좀 갖춰가면서 추후에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후 확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숫자보다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낸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코스피 대형의 앞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개인 투자들은 1조 1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외국인의 기조가요. 중간중간 좀 틈새 매수도 좀 곧장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달에 매수세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유럽계 자금에 대한 유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을 지내면서 11월 달에 이 유럽계 자금에 대한 단기 탈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감지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상쇄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조정은 짧고 탄력은 컸었던 상승장에 대한 기조가 이제는 확실하게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우리가 이제 시장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높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은 조정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한 기간 동안이 좀 길어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연속적인 매도세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 본다면 오늘 매도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뭔가 담금질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섹터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탈과 다시 한번 또 매수 들어온 것에 대한 크기로 봤을 때는 크게 이탈한 것은 많지 않다. 생각보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집계해 보니까 굉장히 큰 숫자가 좀 찍혔긴 했는데
일단 장중에 좀 시장에 대한 변수 나왔던 시기가 저는 11시 시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매도세 크기가 2천억대, 3천억 안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중요한 변수 위치에서 변곡점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역할을 했지만은 뭔가 투매를 유발하는 그런 수급의 체질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지켜보자. 네. 그러면 지금 요 말씀에 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좀 더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뭐 매수하셔서 큰 네. 종목 위주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헤쳐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이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지표까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정이 좀 짧게 이번 주 주중간에 끝난다면 대형주 위주로 해서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빠를 계속해서 것, 대형주 단위 움직일 것 빠를 같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조정에 대한 기간이 경제 지표를 몇 가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 어떻게 보면 좀 단기 성향으로 해서 종목을 좀 이어가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을 결국은 조금 이번 주는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포인트가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 저는 반등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일장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모두 다 회복되는 건 아니더라도 반등에 대한 기조를 좀 색깔을 보신다면은 이번 조정 짧다. 예, 엔비디아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단으로 가는 게 맞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수는 섹터 대장주만 반짝반짝입니다. 오늘 섹터의 대장주가 반짝반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네.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섹터 대장주만 반짝반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소수 섹터의 대장주만입니다. 앞에 소수가 빠졌네요. 그렇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리아켄바이오가 이제 앞에 고점 돌파 시도, 네. 유투바이오, 인벤티지랩, 삼익제약도 이제 강하게 또 밀어붙였던 모습인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일부 종목들 반짝반짝거렸고 또 IT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소켓 만든 ISC 좋았고요. 또 여행주 쪽에서는 노랑풍선 좋았고 또 뭐 섬유의복 관련된 종목에서는 이제 영원무역이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역시나 실적 개선, 성장성 부각,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 가담. 근데 그 섹터의 일부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매일 100포인트씩 어떨 땐 상승, 어떨 땐 하락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야간 선물에서 1.2% 빠져가지고 그 정도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요즘 외국인들 기관들이요. 갭 상승 띄워놓고 매수해서 양봉을 만들고 갭 하락 만들고 또 음봉이 만들면서 시장이 올라갈 적에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또 내려올 적에는 빠르게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까다로운 약세장에서의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이제 메이저 매수주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중요한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최근에 11월 4일 고점을 찍고 외국인들이 무려 9조 4,500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게 본다면 저는 이 박스권의 흐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냉랭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매수 맥점에 있는 종목들로 짧게 끊어지는 전략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이 오늘 3%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나면 네. 지난주도 그렇고 나면은 시장이 뭐 손바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체질이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 만약에 내일이나 반등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네. 그렇다면은 시장이 어떤 체질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갔던 대장주 그 중에서도 덩치가 큰 대형주 위주단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열심히 진행하다가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중형주급에서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일부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지금 지수가 뭐 4,200, 300, 400 넘어간다면 당연히 대형주 쪽에 움직임이 좋겠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박스권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중형주라든가 중소형주 쪽에서의 일부 실적 좋은 섹터 대장주들 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초대형주 쪽보다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의 전략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또 21선 이탈되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질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권 정도인 4,040대 정도까지는 내일 또는 모레까지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당분간은 이런 지금 박스권이 2주째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2주째 박스권이 좀 더 진행이 되어서 한 4주 정도 보고 그리고 길게는 한 6주 정도 한 번 더 길게 본다면 8주 정도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짧게 메이저 매수한 실적 좋은 종목들 집중하시는 것 바람직하겠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에 계속 여러분께 시황 전략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기회 인기 종목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저랑 같이 또 메이저 매수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계속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형주보다는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좀 중대형주 쪽으로 좀 시장이 좀 체질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섹터 쪽으로 한번 여쭤보면 여전히 AI 관련된 IT 쪽이 계속해서 강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중대형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중형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쪽 단에서 움직이는 다른 쪽 섹터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IT가 굉장히 좋았다가 네. 최근에 AI 거품론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또 고점에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다수의 종목군들이 약간 침체입니다. 21선 터치 나오거나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기에는 시장 에너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IT 안에서도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도 대부분 종목들이 또 밀려 내려오는데 일부만 또 올라왔던 모습이고 제약바지 쪽에서도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라든가 또 빅3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에너지 있는 상승 연출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종목들이 같이 가기에는 시장에 자금이 많지 않은 구간이고 특히 이제 오늘 일본도 빠지고 뭐 대만, 중국, 다 빠졌죠, 홍콩 다 빠졌기 글로벌 때문에 네. 글로벌 시장에 같이 회복력을 보일 수 있는 그 시점이 내일 또는 내일 모레로 있어가지고 반등을 이용한 좀 짧은 구간에서의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의견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네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인내하는 구간이다. 인내하는 구간이다. 지금 인내의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8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좀 가파른 랠리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 구간 동안 좀 뭐 AI에 대한 이런 과열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이런 좀 검증의 시간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떨어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숙제가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조목 장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조정 또는 박스권을 좀 유지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내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단일로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붕괴를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좀 고민이 되고 좀 걱정이 되시지만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AI 버블론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또 12월에 또 들어가게 되면 다시금 또 살아날 수 있는 또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주들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좀 유동성이 크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 그 두 가지 숙제 AI 버블론은 지금 검증의 시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검증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AI 수요의 폭발적인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반드시 또 지수는 또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일연속 음봉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라클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만 오라클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AI 버블론은 기후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한 2주가량의 고점을 회복하는 이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연속 앞서 좀 보지 못했던 음봉이 좀 나왔었는데 이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내하는 구간을 보시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지수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인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내하는 구간에서의 전략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신 건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켜보자. 뭐 이번 주는? 예,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된다. 일단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기술주들이 좀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과는 온도 차가 확실히 지금 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좀 변하는 시점, 뭐 그때 주 분할로 매수를 하는 시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가정하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후에 네. 그렇다면은 기존대로 대형주 단으로 움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좀 소부장이나 좀 몸집이 좀 가벼운 낙폭과대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형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소형 단으로 보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IT 쪽에서는 대형주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내보다 우리 강재현 대표의 한수 만나보겠습니다. 강재현 대표의 한수는 쉬는 게 답이다. 쉬는 게 답이다. 앞서 우리 이영빈 대표와 약간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약간 다른 내용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여기 3부는 이제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나왔는데, 저랑.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앞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월요일 날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도 보고 있고 올해 고가는 이미 나왔습니다. 올해 고가는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시장이 어떻게 잘 지금 현재 이 과열을 만들었던 구간을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21선이라든지 단기 상승 추세를 대부분 다 이탈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된 거는 뭐 AI 버블론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급하게 생각할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의 시장하고 달라진 게 사실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수급 동향 볼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도가 나간 거는 10월 20일부터 계속 나갔었습니다. 화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에서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었죠. 이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가버리니까 네. 오늘 외인들 매도가 많이 나갔냐? 얼마 안 나갔어요. 5천 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은 파죽구치세로 무너져 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 이 금융투자 물량이라는 게 사실 두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금융투자 물량이 첫 번째가 차익거래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ETF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하실 게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데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근데 이 자금이 얼마큼 들어왔냐면 9월 만기 이후로 47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47조가 들어올 때 이 펀드 자금에서 47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ETF가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 지수 ETF, 반도체 ETF 이런 쪽 많이 들어오는데 이 ETF 들어온 게 시장에서 어떻게 했냐?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로 바로 4조 정도가 출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 펀드 자금이 출회가 된다. 이제 환매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고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관점도 있는 건데 이 펀드 자금이 환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ETF에서 매수가 이제 멈춰버립니다. 오히려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ETF 쪽으로 금융투자가 약 한 달 반 동안 들어온 자금이 12조인데 아직까지 10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불안감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펀드 자금 환매는 계속해서 출회될 수밖에 없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와 금융투자 매도라는 양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코스피 200 내에서 다 물량이 다 출회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200에 있는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 하나가 못 나고 다 같이 무너진 게 200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낙관적으로 사람들이 보실 때는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낙관론적인 네. 부분인데 박스권이 이탈할 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가 목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실적의 AI 버블론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올 때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네. 지금 제가 차트를 볼 때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시장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8월 말부터 상승폭이 40%인데요. 지금 현재 고가 대비해서 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 빠졌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죠. 문제는 이 하단 자리 때 하나 깬다가 되면은 여기서 마디가 하나 더 떨어진다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수가 고가 대비해서 12%에서 14%가 빠집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12에서 14% 빠졌을 때 이게 여기만 빠져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은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10에서 12%, 14% 빠지면은 신용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반대매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신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시장에 많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사이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준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지수가 빠져서 이게 실제로 3,700선 정도 되는데 3,700선 오면 기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강재원 대표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강재원 대표 말대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대로 되지 않기를 전 내심 좀 기대를 해보는데 어찌됐든 전략적으로 갔었을 때 결론은 지금 오히려 시장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그때그때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시장을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년 시장, 내후년 시장 생각할 때 뭐 5,000원 얘기하고 7,500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고가에서 물려가지고 나중에 5천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종목 언제 가나 이게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에서 내려올 때 오히려 난 추가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간다는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그럴 만한 조정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 잠시 후에 이슈 때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각각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보시면 중일 갈등 반사수에 관련주 일제히 강세입니다. 대만 관련 문제로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여행, 유통, 호텔, 카지노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 범위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지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일 갈등 반사수혜 관련주 일제히 강세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뭐 결국은 중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리에게 오는 반사이익이 무엇이냐. 오늘 시장에서 그걸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보면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또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고객 실적도도 호조고 3분기 연속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또 호재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시장에 좀 집중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이슈인데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 이 이슈? 네, 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영빈 대표의 이슈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OX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강재원 대표가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슈인데요. O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중국 소비주잖아요. 이게 좀 네. 관련받는 건 중국 소비주, 이쪽 소비주 네.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지금 들어가서 봐야 된다. 오, 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조정의 기회인데 이때 우리가 못 샀던 IT라든지 네. 많이 올라가 손 못 댔던 이런 쪽, 다른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대 1이네요. 피곤하시겠습니다. 먼저 의견
내용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네.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일본 총리가 대만 이제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개별 모멘텀으로 오늘 여행주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섹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들이 좀 잠시 조정을 받고 있고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그런 전략으로 오늘 좀 이슈가 됐던 부분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이드 쪽에서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인 시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네. 단기라면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중일 간의 어떤 이 관계는 뭐 오늘 내일 중에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좀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럼 요 분위기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단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우리에게 수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단기적인 관점의 의미도 좀 궁금하십니다. 일단 단기적인 포인트는 이제 수급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은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시점은 빠져나오셔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기술주들이 계속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이쪽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기술주 혹은 IT 관련주, 범 AI 관련주들이 잠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요 틈새를 노려서 네.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제가 아까 OX를 했었을 때 일각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그동안에 못 샀던 네. 가격적 부담이나 네. 위치적 부담 때문에 못 샀던 종목을 접근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숙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때 그때 좀 들어가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AI 버블론이 다시금 AI 기업들의 뭐 수주 잔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완화가 되는 부분 또는 12월 금리나 지금 12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는 QT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는 시점 네. 그때를 제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네.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세 분이 X를 드셨는데 요 반대 의견 혹시 있으면 한 분만 쫓아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희 대표님. 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의 반사 이익은 대한민국이다. 네,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또 그러한 종목군들 뭐 여행이라든가 또 면세점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겠고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단기 고점에서 약간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을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의 분쟁이 연출된다면은 지지력 발휘되면서 올라갈 텐데 네. 단기적으로 이슈만 나왔다면은 조금 눌릴 수 있는 소강 상태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오늘 여행주 몇몇 종목들이 거래가 너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또 소강 상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앞서 OX 했습니다. OX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을 보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솔직히 반도체가 다 끌고 갔었잖아요. 이 반도체를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오히려 반도체 쪽을 지금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이런 네. 쪽으로.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어떤 단기 섹터의 대장주 정도.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앞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말한 대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시장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좀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논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 소비주는 터졌거든요. 네.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이제 반도체. 근데 4분기 때까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은 이번 조정은 충분히 4분기 실적 개선의 가능성에 또 한번 올라갈 텐데 그래요. 만약 4분기 때 실적이 미미하거나 내년 1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않다면 반도체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흐름을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매우 좀 중요한 움직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중일 갈등 반사수의 관련주 일제히 강세라는 헤드라인 갖고 얘기해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다음 이슈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한미약품 근육 증가 비만약 미국 임상 가동입니다.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노리는 한미약품 비만 신약의 미국 임상시험 일상이 환자 모집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을지 파트너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한미약품 근육 증가 비만약 미국 임상 가동. 아우, 이거 희소식입니다. 네. 성공만 한다면 정말이지 진짜 저부터 당장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거 이강무 대표가 준비한 이슈입니다. 네. 그렇죠. 이강무 대표 그 미소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강무 대표 어떤 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그 탈출구 혹은 이제 기회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지난달 발표도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출발하고 나서 코스닥에 대한 키 맞추기에도 또 바이오에 대한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 시점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ADC 플랫폼 또 이제 이 비파마의 기술 수출 뭐 그리고 또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관심인데요. 일단은 한미 약품에 대한 자체적인 모멘텀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뉴스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참 중요한 뉴스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점으로만 본다라면은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정부 입장으로 전국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급을 위한 네. 그러니까 주요 생산 기업들에게 약가를 낮추라는 반강제적인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가격 인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안에 이제 진출하기 위한 임상이 진행된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비만약이라고 해서 일단 비만약은 체중 감량, 근데 여기에서 근육 증가까지 해주면서 네. 또한 이 GLP-1에 대한 이 활용도가 이제 대사 질환까지 이 모든 것들을 또 이제 새롭게 키워가는 3세대 비만약인데요. 일단 임상에 대한 돌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면은 한미약품이 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못지않게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은 항암제인데 그 시장을 넘겨보고 있는 제품군이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발전 혹은 시장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큰 뉴스라고 봐서 그래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뉴스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신개념 치료제로 평가가 되면 정말 글로벌 시장의 네. 판도가 바뀔 정도로 네. 정말 게임 체인저 후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센세이션함이 일어날 텐데 제가 이제 걱정은 임상입니다. 네. 임상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주가의 본질은 기대감과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기대감을 갖고 움직인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네. 제약바이오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임상 실험 쪽 하는 쪽엔 잘 선뜻 음. 도전을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제가 볼 땐 좀 그렇습니다. 네. 발목을 하도 잡혀봐서 네. 네, 뭐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좀 확실히 좀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싶어 네. 하시는 경향이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임산에 대한 두려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잘 헤쳐나가는 노하우, 팁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임상이 시작되니까. 보통은 이제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과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죠. 네. 뭐 2상 정도는 지나가야지 차후에 이제 주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임상에 대해서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 그래요?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야기 내용은 즉슨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모멘텀 반영을 지금부터 해도 되는 것인가 봤을 때 저는 한미약품이 이것만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한다는 건 미국 시장 진출을 가기 위한 과정인 그렇겠죠.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아마도 제1호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약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비만 치료제로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뭐 면역항암 치료제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연말 연초 때 발표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 흐름은 좀 견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어떤가요, 한미약품? 한미약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굉장히 좀 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이 움직임에 대한 시작점과 이 돌파하는 위치가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위치가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돌파해서 다음 레벨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에 대한 정배열이 지금 계속해서 좀 견고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요. 차트는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이제 각도를 이격도를 넓혀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격도를 좁히는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좋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아니어도 바이오에 대한 의견 뭐 뭐든 좋습니다. 어떤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편안하게. 없으신가요? 바이오에 대한 의견? 그럼 제가 질문 한번 이렇게 우리 네. 이강무 대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은 비만약 네. 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투심이지 않습니까? 투자 네, 심리. 네. 과연 지금 AI에 몰려 있는 이 투자 심리가 네. 바이오 쪽까지 그리고 네. 바이오에서 비만약까지 퍼져 올 것이냐라는 온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어떤 기대감이 좀 약간 네. 주춤해지는 상황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투심이 바이오에서 살아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 그렇죠. 어떤 방법을 좀 가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를 떠나서 네. 지난주에 사이드카나 오늘과 같이 시장 빠질 때 살아남은 섹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빠져서 바이오도 힘이 없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지수의 추세를 지키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군들이 많죠, 코스닥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의 워낙 가파른 상승 이후에 이제는 코스닥도 힘을 좀 내줄 수 있는 키 맞추기에 대한 흐름을 예상한다면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 움직임들은 당연한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가 추세를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한미약품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주가 보시면은 오늘 같은 장 마이너스 3% 시장이 빠지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려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에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나타나기도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까지도 본다라면은 여전히 우상향이고, 만약에 저는 일단 큰 굴레에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전에 조금 더 내용 압축해서 비만 치료제만 본다. 한미약품이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추세가 우상향 그림,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는데 그래요. 주가는 신고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살아있다. 뭐 D&D 파반텍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성분을 쓰고 있는 올릭스라든지 주가 추세가 견고하죠.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지켜지고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나오면은 여전히 조정의 기회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세주와 같은 섹터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근육중과 비만약, 미국 임상 가동이라는 헤드라인 갖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비트코인까지 하락, AI 거품론 여파 어디까지입니다. AI 거품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며 미국 증시와 금, 가상화폐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고용 보고서를 앞둔 데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까지 겹치며 AI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 비트코인까지 하락, AI 거품론 여파 어디까지 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분이 준비하실까요? 양희기 대표가 준비하셨을까요? 이번 먼저 주제는 네. 약간의 하방론자가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메이저 매수주를 추격하는 매매로 좀 짧게 대응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4,266.75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장만 좀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도 지금 고점에서 한 3주 가까이 미국 시장, 뭐 나스닥, 뭐 S&P 500 또 뭐 다우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는 좋은 재료보다는 약간 노이즈가 좀 발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에브리씩 랠리 그러니까는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시장도 올라가고 뭐 금도 올라가고 달러도 다 올라가지만은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지만 시장의 분위기도 좀 좋지 않다. 주유 시장. 그래서 그런 또 좀 안 좋은 또 노이즈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약속했다가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에 연준이 이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는 시장 유동성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 특히 선물 쪽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한 10조 가까이도 매도 치면서 기관들이 커버하면 좋겠습니다만 기관들은 이제 선물 외국인들 매도에 또 같이 비중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의 이제 이 악재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그때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요. 쉬지 않고 큰 폭의 상승 연출된 다음에 고점을 찍고 박스권이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연출되었다가 또 다시 슈팅 나왔다가 이제 오바 나오고 그 이후에 좀 내려갔던 그런 흐름이 연출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계속 박스권 연출되었는데 최근에 사실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 국면이고 아까 우리 강지원 대표께서 하방론자는 시장이 조정을 얘기할 것이고 또 상방론자는 박스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코멘트를 저도 좀 들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21선 이탈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조정 이후에는 재차 횡보 이후 상승 가능성. 그래서 지금은 실적 좋은 종목들 또 메이저 매수주 그다음에 성장성 좋은 종목들이 한 번씩은 또 반짝거리기 때문에 다수주가 하락을 하고 소수주가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면서 좀 짧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시장의 하방에 대한 주의보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슈를 말했는데 일단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는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 또 하나의 하방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고용 지표를 앞둔 이 관망세도 또 일조를 했다 이런 의견인데 자 그럼 OX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이 정말 너무 궁금해지는데 조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조정, 이건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본다.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리스크 때문에 이게 좀 본격적으로 리스크 오프 정체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면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O. 아니다. 좀 주의 필요하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단기로 보시고 역시 우리 강재원 대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안인기 대표의 말씀을 들어도 단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의견을 들었을 때는 4주에서 6주 정도 박스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지수 박스권에 살짝 내려올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4주에서 6주 정도 횡보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4주에서 6주면 거의 12월 말까지. 그러다가 마지막 주 한두 주 남겨놓고 반등할 것이다. 그렇죠. 산타 랠리, 연말 랠리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재원 대표의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11월 달 국내까지는 아닌데 해외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북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해의 이제 성과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시티펀드 이런 쪽이 사실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AI 버블 얘기 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을 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주주들이 매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티 쪽에서가 물량이 출회되면은 약 750억 불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물량이 출회된다 했을 때 이쪽이 다 AI 관련된 쪽으로 자금이 집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많이 수익 실현이 나간다 할 경우가 영향이 좀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AI 버블론이라는 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실 왜 버블론이 나왔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 자체를 우리가 평가할 때 지난 5년,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넘어가도 한참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현재 미국의 증시 자체를 우리가 밸류적인 부분에서 평가할 수가 없다 되니까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올해 4월 달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4월 달부터 바로 10월 달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적으로 했을 때 4월 달 뺀다 하더라도 5, 6, 7, 8, 9, 10, 6개월 동안 시장은 쉬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올라간 시장이 2주, 3주 조정받았으니까 조정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너무 낙관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기업들이 국내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매수를 안 합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특히 투신이라든지 운영한 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을 아니다 싶으면 던져버립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금융투자 펀드 쪽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기관 투자다 아니다 싶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아까 비교도 해주셨는데 고객 탁금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신용이 많은 거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고객 탁금 100조였습니다. 그 100조였고 그래요. 신용 물량이 25조니까 괜찮았는데 나중에 여파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지원 대표의 저 예상이 틀리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AI 거품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AI 거품론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거품을 꺼트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은 계속돼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튜브 얘기도 했는데 너튜브 포화다. 이제 더 이상 너튜브 끝났다. 네. 하지만 너튜브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튜브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거품론하고 약간 전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반대 의견 있으시면 좀 우리 강지원 대표 의견과 좀 반대되는 의견 있으면 짧게 한번 들어보고 다음 이슈 만나보죠.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없으면 동의하시면은 뭐 안 해도 되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영민 대표님 다음 이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슈 비트코인까지 하락 AI 거품론 여파 어디까지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입니다. 월러 연준이사 추가금리 인하 필요 향방은인데요. 월러 미국 연준이사가 노동시장의 약세를 지적하며 12월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40%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연말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금리, 이와 관련해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헤드라인은 월러 이사 그 추가 금리 인하 필요 향방은이라는 이슈를 갖고 이야기해 볼 텐데 연준의 월러 이사가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가 되고 있다면서 12월에 0.25% 2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세 가지 근거인데요. 첫 번째, 노동자 수요가 둔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출 금리가 가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중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증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현재 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약 40% 수준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결적으로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강지원 대표가 준비하셨죠? 네. 네,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2월 금리 인하 기대치가 100%였습니다. 100%였던 게 이제 계속해서 연주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50% 미만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계속 연속된 금리 인하 한다라고 시장은 반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반영했던 기대치가 약화된다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12월 달 연준회의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가 시장에서 경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연준이 이제 고용 지표라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던 게 8월 1일이었죠. 8월 1일 날 미국에서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근데 문제는 이제 고가까지 금리 인하 기대치로 인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16% 정도 상승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전에 기대치가 선반영됐는데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면 시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치도 약화된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미증시가 하락했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카드채 관련해서 상각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빌려서 소비를 했다가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연결된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이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지만 레버리지 활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퍼진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안 한다가 되고 유동성이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다 되면은 그동안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를 했던 쪽이 한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분의 의견 또 한번 들어봐야죠. OX판으로. 그냥 이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모아서 좀 지켜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 할 것이다. O 아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 쪽보다는 상승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동결은 X입니다. 네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이건 2대2로 팽팽하게 갈립니다. 이강무 대표와 네. 강재현 대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강재현 대표는 약간 충돌이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더 어떤 활력이 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하방 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상충되지 않나요? 금리 FOMC가 12월 달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12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금리 동결을 주장한 쪽에서가 주시장 고평가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이 만일 금리 미국의 연준회 전에 큰 폭의 하락이 미리 떨어져 버린다면 네.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무게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의견 어떤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이영빈 대표? 네. 네, 금리 동결 쪽에 힘을 네.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뭐 근거, 그랬을 때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IB 쪽에서 지금 금리가 연내 동결론에 좀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쪽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세 차례 또 인하를 한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12월 달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또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을 좀 넘기고 그 다음부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다시 좀 그래요.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연준에서도 한 템포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마무리할게요. 네, 금리를 동결시킬 적에는 아마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은 매파적인가요?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반대네요. 그렇죠. 네, 행동과 액션이.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금리 인하 카드를 또 많이 잡거릴 겁니다. 그 시장이 버티고 있으면 금리 동결 조금 더 무게가 기울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뭐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일단은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 이제 나라에서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기점 이후부터 해서 주요 국가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잣대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논쟁을 한참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시장 경기에 얼마만큼 미치는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치고 중간 발표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 나올 만한 경제 데이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높다. 네. 좋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이슈 월러 FOMC 이사 추가 금리 인하 필요 향방은이라는 헤드라인 갖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한데요. 이번 순서는 내 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 시간인데요. 먼저 어느 분부터 갈까요? 이강무 대표부터 가볼까요? 네. 본인 종목은 없잖아요. 이강무 대표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대회 참여한 종목들 중에서 네. 두 종목을 선택을 해 주실 텐데 선별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기준에 놓고 이 종목은 너무 좋다도 되지만 야 이건 네. 정말 무리수 아닌가 하는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대회이다 보니까 네. 중기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내일 네. 혹은 모레 어. 예, 단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네. 두 종목 다 그런가요? 한 종목이 그렇습니다. 한 종목이 그런가요? 그럼 그 네.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DIC를 가져왔습니다. DIC.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이제 DIC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사업 중에 하나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와서 뉴스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로봇 부품 공급이거든요. 오래전부터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를 좀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면은 네. 이 종목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깁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발표 이야기들이 뭐 오픈 AI, 네이버가 소개도 했었고 이제 다음 타자는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모델 공개거든요. 이게 빠르면은 이번 달, 뭐 늦으면 12월 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 공급으로 DIC가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큰 시점이라서 이 종목이 조금 단기 성향 맞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움직일 네. 것 같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이제 감독으로 왔었기 때문에 네. 한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독님 한 종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안인기 대표 이제 본인의 종목 한 종목과 네. 내 종목이 아닌 곳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뒤에 다양한 종목인데 먼저 안인기 대표의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나 기대해 본다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두 종목 갖고 있어요 지금. 네. 현금도 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한 종목을 제가 오늘 오후장에서 좀 뒤늦게 좀 매수해봤는데 그 종목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쪽으로 가시나? 네. 그럼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낙폭 과대기 때문에 길적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중장기 전략보다는 내일장 모레장에서 한번 21선까지 올라오는 시점 연출된다면 한 번은 좀 짧게 좀 챙기는 전략을 좀 취해갈 텐데요. 역시나 시장 반등 시 시장 상승률의 2배 상승인 ETF 상품엔 12630 네. 코덱스 레버리 상품의 단기적 반등을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인기 대표의 종목에서 원픽은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네. 자, 대표님의 종목이 아닌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바닥을 찍었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섹터의 대장주고 그다음에 오늘 양봉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반등 기대감. 앞으로 연속성이 좀 보인다. 그렇죠. 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봇. 네, 최근 로봇주들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좀 에너지가 좀 있었었죠. 실적도 좋았고 성장성 부각되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젠슨랑 CEO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만나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AI 관련된 로봇에 대한 긍정적 코멘트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좀 매수의 의지가 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의미 있는 저점에서의 터닝, 자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올라갔다가 고점이 내려온 구간에서의 이렇게 바닥권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DMI 차트 매수 화살표가 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온다면은 재차 상승 가능성에 이번 반등 나온다면 43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요. 길적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반등 기대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원픽해 주셨는데 이거 김민재 대표의 종목이네요. 그래요? 네, 네. 화면에 방금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본인의 종목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영민 대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네네. 앞서 설명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설명이 좀 아쉬운 부분만 더해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엔비디아와 AI 휴머노이드 협력에 관련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요. 개별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따른 좀 트리거가 좀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9월달 진짜 주식 3부에 나왔어도 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신고가를 지금 최근까지 경쟁을 했다가 좀 눌림이 나왔는데 다시 지금 추세를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트리거가 좀 발생한 부분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인의 종목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본인 종목이 아닌 다른 분의 참가자들의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수급입니다. 수급. 네.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파미셀. 네. 네. 앞서 이광호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견조한 섹터가 바이오 섹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다들 좀 살아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좀 학회 이벤트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좀 살아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파미셀을 좀 말씀드렸고 파미셀도 현재 지금 바이오주들 중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AI 가속기 소재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바이오 관련주로 파미셀을 좀 픽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파미셀은 우리 홍희진 대표의 종목입니다. 대표님들은 이게 어떤 분의 종목인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종목만 보시고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빠르게 찾아서 어떤 분이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내 이름이 언급되는 건 좋으나 이 종목은 도대체 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종목으로 언급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파미셀 좋은 종목으로서 홍희진 대표의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강재원 대표의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본인의 종목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갖고 오기는 이제 현대차를 가져왔는데 현대차. 예, 재미를 위해서는 사실 인버스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재밌긴 한데 딱 정반대라서 지금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전 네 종목 갖고 네 있습니다. 종목을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뭐 현대차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인버스도 좋습니다. 지금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버스는 제가 해지로 자꾸 쓰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현대차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우선 시장보다 확연하게 싼 저평가주, 그 다음에 하락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데 현대차가 지금 얼마 전에 젠슨 황과의 이제 만남 이후로 계속해서 피지컬 AI, 뭐 로봇이라는 이쪽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과 1월달 세스까지 해가지고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강재현 대표의 종목이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하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별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종목은 다 배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요즘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좀 관련된 종목들이 신용이 높아서 그렇죠. 다 배제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수급이 괜찮고 모멘텀 있는 게 SK. 지주사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네요. 지주사 쪽에서 SK. 말씀드린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세되었던 것이 이제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SK가 현재는 주가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조정이 조금만 더 들어온다면 저도 이제 편입을 할 정도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는 흑팀에서 어우. 올라오신 우리 김우식 대표의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올 연말까지 봐야 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본선 이틀차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5 공개합니다.
박우신 파트너의 인벤티지랩이 10위에 안착한 게 눈에 띄고요. 네, 8, 9위가 소수점 차이로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다음 장 기대되는데요. 바로 보여주시죠. 자, 5위는 정재훈 파트너의 한국항공우주 6%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다음으로 4위는요. 같은 종목이지만 다른 수익률 기록합니다. 최인석 파트너 오늘도 흐름 좋고요. 네, 다음으로 3위 보겠습니다. 박윤진 파트너의 ISC 3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2위에는 나현우 파트너 오늘 상장한 더 핑크퐁 컴퍼니로 7%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오늘 종목 수익률 1위는 누굴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참가자고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10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과연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2일차입니다. 2일차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우리 민경무 대표가 차지하셨습니다. 삼익제약으로 10.77%의 수익률로 오늘의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민경무 대표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출연을 하시니까요. 또 그때 민경무 대표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망의 1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인데요. 저희가 수익률 대회다 보니까 수익률 대회와 좀 다르게 이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올 연말까지 최소한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빠르게 이강무 대표부터 가볼 네. 텐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무조건 지주사다. 지주사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 CJ입니다. 네. CJ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오늘 뭐 특별하게 이제 주식 부양에 대한 뉴스는 아닌데 기업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조정부터 해서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CJ 그룹에 대한 재편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좀 못났던 엔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전환점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다만 이제 CJ 종목을 보는데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CJ 올리브영 자회사에 대한 성과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소비 시즌에 가까워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중국 소비주에 대한 가능성도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리브영에 대한 파급 효과 본다면은 CJ를 연말까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 CJ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연말까지 봐야 되는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볼 텐데요. 선별 기준 빠르게 보겠습니다. 섹터 대장주, 실적 개선, 기술 수출, 바이오제약 1등. 좋은 건 다 갖고 있네요. 끝.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는 많이 올라온. 많이 올라왔어요 대신. 네. 그게 좀 아쉽나 봅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는 역시 알테오젠을 네, 과거에 뭐 네. 여러 번 또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또 ABL 바이오하고 또 리아켄 바이오까지 같이 지금 ADC 쪽하고 또 이중항체 테마, 그다음에 SG 제형 쪽에서는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 매드 이뮨과 1조 9천억대 기술 수출, 그다음에 또 작년 11월 달에 다이산초와 4천억 규모. 그래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시점. 그래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길게 본다면 66만 원까지 우상향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 알테오젠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게요. 네,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네. 어떤 모멘텀을 품고 있는 종목일지 우리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LG CNS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LG CNS 같은 경우 이제 피지컬 AI 연구개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최근까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자리에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긴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가 내년 CS2026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CNS 연말까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만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이영빈 대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강재현 대표는 아까
수익률 대 현대차 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인버스도 나왔습니다. 네. ETF도 수익률 대에 나오는 그런 참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원래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가 좀 중장기적 관점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적, 성장, 정부 정책 그리고 수급까지. 여기서 좋은 건 다 들어있는 거죠. 아쉬운 점 하나도 없나요? 시장이 아쉽죠. 시장이 아쉽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강재현 대표의 탑픽 종목 셀트리온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뭐 미국 공장 인수에 따른 이제 CMO 매출이라든지 내년부터 그동안 합병에 따른 비용 상각하고 영업이 상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를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뭐 청와대 가서 얘기를 했듯이 이제 GPU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의 건강 검진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겠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굉장히 몇 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사주는 매입했는데 소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정책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 여태까지 매입했던 거 소각을 하게 된다면 주주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채팅창에 로보티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글이 있는데 저희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요? 아주 짧게 어떤 분이 로보티즈 한번 로봇 관심 오늘 로봇주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죠? 제가 그래요. 로보티즈 아주 다 짧게 했죠? 네, 다 하셨나요? 10초 안에 정리될까요? 로보티즈. 일단은 이제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 시점을 가장 먼저 수혜받았던 게 로보티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연이어 나오는 휴머노이드 소식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 연초 때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 연초 때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청자분의 종목 로보티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인 네 분이 다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 무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는 이강문 대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AI,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풀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포인트보다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엔비디아에 대한 모든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싹 다 파헤쳐 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라. 이강무 대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안익희 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자, 시장은 박스권이지만은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메이저가 매수하는 급등주. 잠깐 우리 PD님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검색식을 보게 되니까는 올라온 종목이 유투바이오, 제형솔루텍, 인벤티지랩, 영원무역 등등의 종목들 빠르게 또 올라오는데요. 제가 오늘 검색식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원하게 계좌 상승 만드는 기법들 알려드리고 그래요. 안인기의 유튜브 인기 종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라고 써 있나요? 짧게 해달라고 제작진께서 부탁을 하는데 끝까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자 이어서 우리 이영빈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지수 조정 속에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건데 오늘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개별 모멘텀 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수 조정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재현 대표는 1시간 뒤인가요? 1시간 20분 뒤입니다. 1시간 30분 뒤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11시 30분부터 맞나요? 11시 50분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11시 50분부터 하시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 미증시 보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전망 그래요. 해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안인기, 이강무, 이영빈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강재현 대표는 1시간 20분 뒤 11시 50분부터 방송 온라인 무료 방송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진짜 주식 홈페이지는 한경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분의 얼굴만 클릭만 하시면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 LG CNS네요.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CJ입니다.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안인계 파트너와 탑픽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목표가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정기 파트너, 강재현 파트너 목표가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내일은 어떤 참가자가 웃을지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